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의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우리 자산에 숨겨진 그 위협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부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새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돈, 지갑에 있는 현금의 구매력이 해마다 8%씩 그냥 사라져버린다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이미 현실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가 아주 명확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8%. 이게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의 최근 연평균 통화 팽창률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돈의 가치가 매년 평균 8%씩 물을 희석되듯이 옅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더 와 닿으실 거예요. M2라는 건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렸나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우리나라의 연평균 증가율 8%. 이거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미국이 약 7%, 경제 대국인 중국도 약 9%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런 통화 팽창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금을 하든 적금을 붓든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하던지 간에 연간 8%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요.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금이 계속해서 깎여나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조용한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아니, 그래도 아파트 가격 같은 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게 왜 착시 효과일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당연히 좋은 소식처럼 들리죠. 뉴스만 틀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하고 주변에서도 자산이 늘었다고들 하니까요. 실제로 2020년부터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37.7%나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자산을 측정하는 자아 자체의 가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보세요. 2020년에 47억 원 하던 압구정 아파트가 지금은 70억 원이 됐습니다. 원화로 보면 분명 가치가 올랐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공급량이 딱 고정되어 있는 자산, 비트코인으로 한번 재보면 어떨까요? 2020년에는 이 아파트를 사려면 비트코인 149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단 52개면 살 수 있습니다. 어때요? 비트코인이라는 자로 재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엄청나게 하락한 셈이죠. 바로 이게 통화 팽창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착시 효과인 겁니다. 이 분석의 원본 자료에서는 이 문장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국가가 통화량을 늘리는 건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부를 조용히 가져오는 과정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조용한 침식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해답은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꾸준히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선형 성장의 세계에서 처음엔 더디지만 나중엔 폭발하는 지수적 성장의 세계로 관점을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성장 모델은 정말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월스트리트 같은 전통 금융은 예측이 가능한 선형 성장에 아주 익숙하죠. 하지만 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기술혁명은요, 초기에는 아주 더디게 가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지수적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잣대로는 이 가치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마존의 사례를 보면 이 지수적 성장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상장하고 나서 무려 22년 동안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했어요. 하지만 그 길고 긴 시간을 버텨내고 임계점을 넘어서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죠. 지수적 기술에 투자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결국 새로운 기술에 투자한다는 건 미래에 대한 믿음, 즉 낙관론에 베팅하는 것과 같아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주변의 비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의 근본적인 가치와 장기적인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낙관론자들이 결국 돈을 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몇몇 디지털 자산들이 이런 폭발적인 지수 성장 곡선을 따라갈 잠재력을 가졌다고 하는 걸까요? 그 핵심 원리는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 맥칼프의 법칙이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뭐냐면 전화기나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한 명 늘어날 때 가치가 그냥 1만큼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사용자들과의 연결 가능성이 함께 늘어나면서 그 가치가 사용자 수의 제곱으로, 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폭발적 성장의 수학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원본 자료에서는 아주 도발적인 예측을 내놓습니다. 과거의 인터넷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빨아들였던 것처럼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 모든 금융 시스템과 돈을 흡수하는 기본 바탕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자선의 본질 자체가 더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가치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세대 교체를 겪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가치 있다고 믿었던 시대에서 디지털 세상에서의 소유권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 순풍과도 같은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인 마이클 세일러는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이해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잘 모르니까 비난하는 거고 깊이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확신을 갖고 사게 된다는 거죠. 그의 철학은 바로 이 4가지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냥 누가 좋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깊이 공부해서 진짜로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길게 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셋째, 이걸 단타 매매 대상이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보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하고 팔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이 생겼다면 이 지식을 주변에 공유하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는 돈의 가치가 조용히 침식되는 현실에서부터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지 모를 지수적 성장의 가능성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결국 각자의 몫이겠죠. 하지만 10년 혹은 20년이 지난 미래의 어느 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꼭 한번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